가위의 종류와 명칭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가위의 종류에서 가장 좋은 가위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자기 손에 잘 맞고, 자, 통상적으로 가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4.5인치, 그리고 또 5인치, 5.5인치, 6인치, 6.5인치, 7인치 이 정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인치별로 나눠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4.5인치에서 5.5인치 정도 많이 쓰는데, 앞에가 좀 짧은 거 같은 경우는 뭐 포인트 커트라든가 그럴 때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길이가 좀 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런트 컷이라든가 이런 것도 쓸 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치가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손에 맞춰서 쓰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포인트 커트를 많이 하는지 블런트 커트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가위를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위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검날형 가위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도끼형처럼 매끄럽게 떨어지는 그런 가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가위들 같은 경우 매끄럽게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도끼형 가위라고도 해요. 도끼형 가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중앙에 힘이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되게 슬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들 같은 경우는 검날형이라고 해요. 자, 제가 쓰고 있는 가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마구리형과 그리고 검날형이 같이 멀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검날형이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요, 뭐 그리고 커트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포인트 커트를 진행을 한다든가 가위 끝을 많이 사용해야 될 때는 검날형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블런트 커트 같은 경우는 슬리더링 커트라고 해서 뒤로 당기는 커트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하마구리형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은 검날형을 선택할 건지, 그건 선생님들이 내가 어떤 커트를 많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검날형과 하마구리형들을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1번 기본적인 시저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질감 처리를 많이 하는 티닝 가위들을 쓰게 되는데, 티닝 가위들 같은 경우는요, 티닝 가위를 뭐 발수가 몇 발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질감, 즉 모량들이 제거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요술 가이드 있고 뭐 가이들이 뭐 되게 현란하고 휘황찬란하고 막 그런 가이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가이들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의 질감 절삭력이 되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요. 처음에 가이를 구입을 하실 때 한번 이렇게 잘라보세요. 10% 미만, 30% 미만, 50% 미만 3개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튜닝 가이의 발수가 저 같은 경우는 막 들쑥날쑥하고 막 그렇게 많이 막 휘황찬란히 쓰는 거 되게 많은데, 저는 그냥 균일하게 있는 것들을 쓰는 편이에요. 자, 휘황찬란하게 테크니컬에 물론 가이가 좀 더 가이의 능력을 가지고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 가이는 단지 디자이너가 쓰는 도구일 뿐이지 얘네들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균일하고 견고한 가이를 가지고 질감 처리,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질감 처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위에 들어가 있는 홈 있잖아요. 홈 파여 있는 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투홈, 뭐 투홈, 쓰리홈, 뭐 무홈 막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하나만 있는 것들이 좀 좋고요. 이게 뭐 투홈, 쓰리홈들 같은 경우는 튜닝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튜닝 자국이 생겨요. 근데 그 자국이 안 생기는 그런 무홈 튜닝들이 있어요. 무홈 튜닝들 같은 경우는 좋아. 무홈 튜닝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질감 처리를 했을 때 그 튜닝 자국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는 그렇게 튜닝 가위와 그리고 일반 시저즈 가위가 있는데, 일반 시저즈 가위에서는 그리고 검나른과 하마구리형들이 있고 인치별로 마찬가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번외로 기능성 가위 같은 경우 요즘에 뭐 비드라이 컷이라고 해서 드라이 컷 전용으로 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 컷 전용으로 해서 커브 가위를 많이 쓰고 있는, 커브 가위를 많이 쓰는 이유는 모발의 면의 질감 처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커브로 해서 슬라이싱으로 커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오려내는 거지 긁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려내지 않고 긁어낼 경우는 잘못하면 큐티클들이 일어나서 하얗게 손상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커트 기법으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손상이 됐기 때문에 뭐 커브 가위라든가 뭐 비드라이 커트, 드라이 커트 전용으로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커트를 하시게 되면 커트를 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겠지만서도요, 제가 웨이트한 커트, 즉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을 할 때가 있고 드라이 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 웨이트한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을 할 때는 커트의 베이스를 정확하게 잡을 때는 제가 웨이트한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을 해요. 왜?
모발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선이라든가 라인을 평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물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가지런한 선들이 정돈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도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움직임이라든가 율동감이라든가 많이 주고 싶고 그럴 때는 물기가 있으면 안 돼. 전체적으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질감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틴닝 가위로 할 수 있지만 다 건조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질감 처리하고 또 입체감 있고 뭐 방향성 설정한다든가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드라이 커트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커브 가위로 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또 마찬가지로 비드라이 컷이라고 해서 드라이 컷 전용으로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질감 처리할 때 제가 또 따로 배우겠지만서도 제가 또 씬닝을 할 때 뭐 이너 씬닝 뭐 아니면 레이어 씬닝 뭐 이런 씬닝 기법들을 할 때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에가 날이 견고한 날을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가위 중에 또 하나는 이 되직이라는 가위인데 이 되직이라는 가위는요 모류 교정할 때 하는 쓰는 기능성의 가위예요. 기능성이 제가 유일하게 쓰고 있는 가위 중에 기능성 가위 쓰지 않는데 기능성 가위로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거 모류 교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티닝 가위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티닝 가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가위 다리가 전반적으로 가위 날들이 어때요?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거나 해서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고 앞에가 좁기 때문에 이 좁아진 이 느낌 여기에서만 커트가 진행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가위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위질을 할 때 정날은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날이 움직여서 커트를 진행을 하는데 얘는 반대로 위에 있는 것들이 움직여서 즉 밑에 있는 게 움직여서 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를 따라다니면서 두상을 따라다니면서 커트를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 속감이라든가 그리고 모류라든가 그리고 방향성들을 설정해 줄 때 쓰는 기능성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틴닝 가위로 할 수 있지 않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틴닝 가위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모량들이 둥둥둥 날아가기 때문에 커트 베이스 정확하게 잡아놨던 커트 베이스가 틴닝 가위로 인해서 무너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형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속이라든가 그리고 뭐 질감 그리고 또 공기감 그리고 모류 이런 것들을 고정할 때 쓰는 기능성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가위의 명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가위의 명칭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서도 근데 우리의 주 무기는 뭐예요? 가위란 말이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 가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가위로 해서 작업을 하려면은 가위가 어떻게 명칭이 이루어지는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다 외우라고 하지 않을게요. 근데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최소한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최소한 정날과 자 동날과 그리고 협신 그 나사 있죠. 협신 그리고 가위 다리 그리고 약지한 엄지환 소지거리 미드 포인트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는 요즘에는 뭐, 코발트나 뭐, 이런 거 많이 코팅되어 있고, 그리고 뭐, 가위가 막 되게 휘황찬란하고, 막, 그리고 막 금색깔로 입혀져 있고, 막, 이런 가위들이 되게 많기는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그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 그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개인 취향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가위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금형이라고 그래서 어떤 기계로 뚝딱뚝딱 찍어내는 가위들 같은 경우는요, 마모가 되게 쉽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가위들 같은 경우는 단조라고 해서요, 우리가 쇠를 두들겨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들겨서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뭐 두들겨서 만들었다고 해서 직접 보면은 그런 막 문양들을 만들어서 두들겼다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진짜다 가짜다라고는 제가 평가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좋은 거 같은 경우는요, 가위가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용접을 한다든가 뭔가를 다이를 결합을 한다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별로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배척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가위가 있고요. 베어링이 들어가 있지 않는 가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잘 선택을 하시는데 근데 아무래도 베어링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가위들이 훨씬 더 개폐가 좀 더 자유롭고요. 그리고 또 편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명칭 같은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로 빛도 뭐, 이 길이에 따라서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재질은 일단은 세라믹 재질로 많이 쓰긴 하거든요. 세라믹 재질 같은 경우 쓰는 이유는요, 일단은 뭐, 우리가 아이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쓰기도 하고 열기구도 많이 쓰는데 그런 열로부터 얘네들이 보호가 좀 되게 좋고요.
그리고 빗질이라든가 정정이라든가 마찰력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라믹 소재를 많이 썼다라고는 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마찬가지로 세라믹 소재의 빗들이 되게 좋더라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빗은 될 수 있으면은 처음에는 하얀색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색하고 대조적이기 때문에 하얀색을 쓰거나 나중에 좀 더 숙달됐을 때 이렇게 좀 어두운 계열 쪽의 색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빗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자, 빗 길이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의 길이 정도 하나, 그리고 이 정도 길이, 이 정도 길이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뭐 좀 더 긴 것도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2개 정도만 있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빗의 명칭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냥 생략하세요. 그냥 최소한 얼레쌀과 고운쌀은 이것만 기억해요. 뭐 빗등, 뭐 빗날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요. 그냥 얼레쌀과 고운쌀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얼레쌀과 고운쌀로 나눠지는 이유는요. 얼레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역 나누기, 즉 섹션을 나눌 때 많이 쓰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고운살로 빗질을 해서 정돈한 다음에 딱 맞춰서 텐션을 줘야 됐을 때 그때 고운살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얼레쌀로 마찬가지로 텐션을 주지 말아야 될 때, 자, 고운살로 빗질을 하게 되면은요, 모발의 텐션이 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텐션이 필요 없을 때 전체적으로 원랭스를 자른다든가 그리고 아웃라인들을 정하고 나중에 프리핸드 컷이라고 해서 빗을 대지 않고 그냥 손으로 잡지 않고 빗만 대서 잘라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노텐션으로 해서 얼레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텐션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을 할 때는 얼레쌀로, 그리고 텐션을 줘서 정확한 베이스를 잡아야 될 때는 고운살로 쓴다. 자, 이제 빗을 우리가 잡고 돌려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빗을 돌려서 사용하는데 빗을 돌리는 것은 멋을 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얼레쌀과 고운쌀들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쓰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빗 잡는 방법, 가위 파지하는 방법까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거예요.